2026년 대한민국 강남의 한 증권사에서 퇴직금 3억 원을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투자자와 구로에서 15년 다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노동자가 공존합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는 코스피 지수 4904.66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며 12거래일 연속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광기 어린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과 현대, SK 같은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합산한 한국 경제의 성적표로 현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딜링룸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연신 신고가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장중 지수는 4917.37포인트까지 치솟으며 2019년 이후 최장기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149,500원에 도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하는 숫자로 시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무려 883조 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생산량인 GDP의 약 4분의 1에 육박하는 실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의 주춧돌인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는데 그들은 지난 12월 한 달간 삼성전자를 1조 4천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52.9%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2020년 4월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코스피의 PER이 10.1배 수준으로 대만의 17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 주식은 품질은 세계 최고지만 가격표는 잘못 붙어있는 이른바 떨이 상품처럼 보이며 이로 인해 미친 듯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연초 9거래일 누적 상승률 12.08%는 역대 4위 기록으로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의 폭등 당시에도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으나 결과는 처참했기에 현재의 800조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거울 속 리메이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반도체의 독주와 K방산의 선전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50포인트 시대가 환상이 아닌 현실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주가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자영업자들은 줄 폐업하는 기이한 양극화 현상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야간 조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가 한국 증시를 흔드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HBM 지배력은 최소 2026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월가의 큰손들이 이미 판을 다 읽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숫자로 보는 대박은 더욱 놀라운데 HBM 매출이 작년 13조 원에서 올해 29조 3천억 원으로 폭발하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예정입니다. AI 황제로 불리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 때마다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현재 시장 점유율 63%를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으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를 쇼핑하듯 사들이는 방산 수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장기화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처럼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과 방산 산업의 강력한 수출 동력이 만나면서 코스피는 마치 로켓처럼 솟구쳐 오르며 50포인트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2조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며 외국인 지분율을 53.8%까지 끌어올려 한국 핵심 기업의 소유권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주식은 강남 아파트가 강북 아파트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과 같아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싹쓸이하는 전략적인 매수세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1등실에서는 샴페인이 터지지만 3등실에서는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타이타닉호의 비극 같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불과 5km 떨어진 서울역 9번 출구 앞에는 새벽 6시 30분부터 일자리를 찾으려는 중장년 남성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 바람을 맞으며 낡은 이력서를 든 채 오늘 과연 일이 있을지 걱정하며 중얼거리는 박모 씨의 모습은 2026년 한국의 실인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4.1%로 치솟았고 실업자 수는 121만 7천 명에 달하며 이는 2000년 이후 26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며 9.2%나 폭증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끔찍하게 기억하는 IMF 당시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6.2%까지 급등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4.3%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공부하고 준비해도 일할 곳이 없는 세대의 절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군데 넘게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탈락한 25살 김모 씨는 이제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채 구직 단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예 일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는 42만 800명에 달하며 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기록된 최악의 고용 지표입니다. 서울 코엑스 채용 박람 회장은 작년 200개였던 기업 부스가 올해는 80개로 반토막 나면서 마치 폐업한 상가처럼 썰렁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의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산더미처럼 몰려와도 정작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공조차 생전 처음 겪는 일감 부족에 손을 떨며 한숨을 내쉬는 건설 현장의 현실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만 각각 6만 3천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당장이라도 이 영선 아래로 곤두박질 칠 만큼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은 사실 반도체라는 아주 얇은 기둥 두 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으며 기술 격차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단 1%라도 밀려난다면 현재의 4,900포인트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사라지는데 주가만 폭등하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1조 원을 벌어들여도 정작 새로 뽑는 직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 2026년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반면 수십만 명을 고용하던 건설업과 제조업은 부동산 침체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주식 자산은 하늘을 찌르지만 서민들의 일자리는 땅으로 꺼지는 극심한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울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1등실 승객들은 축제를 즐기지만 3등실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동화줄이 사실은 썩은 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다시 강남의 증권사 객장 투자자 김모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전부 쏟아붓고도 모자라 HTS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합니다. 삼성전자가 14만 9,500원을 찍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립니다. 이미 가진 돈을 전부 털어 넣었음에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찾아내어 시장에 쏟아붓고 싶어하는 광기 어린 모습입니다. 같은 시각 구로의 박모 씨는 15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멍한 표정으로 짐을 싸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잔인한 해고 통보만이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늘을 뚫고 치솟는데 자신의 일자리는 땅 밑으로 꺼지는 이 괴리감이 그에겐 지옥 같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냐며 울먹이며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강남증권가의 VIP룸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883조 원 돌파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김모 씨는
결국 부족한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상담원을 재촉하며 신용대출까지 알아보는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김모 씨처럼 퇴직금과 적금, 대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시장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지수가 50포인트를 넘기 전에 어서 올라타야 한다고 외치며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박모 씨처럼 매일같이 직장을 잃거나 조용히 구직의 꿈을 내려놓는 이들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코스피 50포인트라는 장밋빛 전망과 일자리 절벽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 이 두 개의 시계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떠나기 위한 차익 실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 비싼 주식을 마지막에 받아내며 고점에 물릴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금 HTS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 김모 씨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었고 거품이 꺼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정보가 느린 개인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일터에서 쫓겨나고 김모 씨는 전 재산이 반토막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 스스로 뛰어든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자산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해버린 2026년 대한민국은 누구 하나 마음 편히 발뻗을 곳이 없습니다. 코스피 50포인트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벼랑 끝에선 우리들의 위태롭고 긴 그림자가 차갑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가는 이 시각, 당신은 지금 이 경제의 피라미드 어디쯤에 위태롭게 서 계십니까? 미친 듯이 오르는 주가와 반대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일자리들, 여러분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솔직한 생각과 통찰은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2026년의 경제적 함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에 현혹되기보다 그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깊고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